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 상승세에 증시가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출발할 때는 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예상 실적이 한 35% 정도 낮을 것이다,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래도 연착륙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개월 만에 최고치인 9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90.7 정도였는데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다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중소기업 오너들이 앞으로 6개월이나 요 정도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북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그래도 5.9% 증가했다라 해가지고 평균치 이상의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별로는 아마존에 대해서 제프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올해 최고의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가 수출을 줄이겠다라는 거 약속에 대해서 계속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리비아 쪽에서 하루 30만 배럴 정도 계속 이제 생산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12월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대만 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은행에서 2024년도 전체적인 전망 보고서를 이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봤더니 국가들의 어떤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 없이 이제 금리를 인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지는 경우는 없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연착륙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인 성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을 0.5%포인트 더 낮추면서 4.5%까지 기대치를 그렇게 낮췄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소비라든가 부동산 관련해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1.9%에서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저축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대출 비용,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소비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빠른 금리 인상이 있었고, 금리 인하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어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기대치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엇갈리는 은행주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은행주들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재료, 금융업종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정보기술업종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금융업종을 볼 텐데, 금융 쪽에는 은행이라든가 보험 관련해가지고 한 6개 정도 산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은행주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도이치뱅크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 자체를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목표가도 한 $50 정도 높이는 그런 좋은 보고서를 냈는데, 도이치에서 이제 JP모건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제 매수해서 보류 쪽으로 하향 조정해버리는 그런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빠르게 지속이 되고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예금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금을 많이 갖춰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 준비금 확보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는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지금 과거에 잡아놨던 거기 때문에 이자가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대차가 좀 맞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실현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EPS가 한 23%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20%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은행주들 그동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빠르게 은행주들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희석시킬 것이다라는 불안정한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간밤에는 1.7%가량 올랐고요. 전날에는 6.4%나 올랐어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는 모습인데요. 계속 이 상승세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몰리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매수해라 이런 보고서를 지난밤에 내놨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이제 지난해죠 매출이 590억 달러 2배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EPS가 앞으로 더 크게 3배 이상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GPU나 아니면 AI 칩 시장이 2027년도에 1650억 달러 정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1년에 한 60% 이상씩 이렇게 성장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엔비디아가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매출 1천억 달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여놓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정부 규제 강화에 조용히 주행거리를 낮춘 테슬라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간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나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보다도 훨씬 낮게 주행 거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조금 욕을 먹는 상황인데 지금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한 40마일 정도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거리가 한 50마일, 40마일 이상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포드 쪽에서 이제 지난밤에 발표한 게 우리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했다.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현대차나 GM이 좀 숨지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 정부 규제에 의해 가지고 테슬라가 먼저 문매를 맞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